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뷰가 좀 변하셨을 때 포인트 뭘로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반기 매매 전략 완전히 바꿔야 된다. 뭔가 좀 시각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한 저번 주, 저저번 주 정도부터 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뭐 역사적인 하락이 나왔잖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려감이나 혹은 뭐 NK 트레이드 자금 유출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감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투매에 투매를 부르는 그런 이제 또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서 시장이 이 이상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하락폭이 나오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이 어제 그리고 그저께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에 워낙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악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반영을 해서 오늘처럼 그냥 이 어느 정도 소폭의 하락 혹은 이제 그냥 자리 잡는 수준의 하락 정도로만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재 시장의 흐름이 상반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상반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에는 거의 이제 기술주들이 막 주도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워낙에 이제 이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뭐 HBM 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엔디바이스 AI 등등 해서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막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와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또 한 다른 주도주인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나마 레거시 쪽이 버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엔비디아라는 또 큰 형이 있기 때문에 큰 형이 약한 이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에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에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왜 중요했었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깨면 안 될 구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중요했었던 구간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9만 원 초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월요일이 그 잊을 수 없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던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전에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가 그래도 버텨줬어요. 맞아요. 버텨주다가 오후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도 같이 빠지는 그림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줬었던 구간이 약간 이제 9만 원 초중반대 정도가 될 겁니다. 이 구간을 계속 깨지 않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든 포스코 그룹주든 이 구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깨고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군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매물대를 조심하셔야 되고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지 결론적으로 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결론적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반등이 나올 때 9만 원 초중반대가 이제는 매물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1차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 8만 원 찍고 올라온다라고 해요. 그래도 에코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이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한동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 추세를 좀 깨고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한 차례 좀 돌아올 것이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밀리고 정말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한 번은 올라줄 거야.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줄 거야. 근데 이제는 사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넌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도 그냥 매크로 수급이다. 시장 코스닥 반등 나올 때하고 똑같이 흐름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코스닥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같이 이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네, 예. 코스닥 반등 나오는 시점하고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반등 나오는 시점하고 정확하게 똑같거든요. 저는 요즘 2차전지 볼 때 예전에 그 5G 기억나거든요. 5G 급등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밀렸다가 그렇죠. 희망 고문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급등 이전 수준, 5G가 개발되기도 이전 수준으로 와 있거든요. 2차전지는 달랐으면 했는데 지금 차트상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서 그러면은 이제는 완전히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5G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막 이렇게 이제 치솟아 올랐었죠. 네. 그런데 사실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어떻든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을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은 이만큼 가져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에 적다 보니 결국에는 주가가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이상의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어야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5G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기대감이 이만큼 치솟아 오르면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좋은 탄력을 보여줬었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에코프로가 2분기 연속 적자잖아요. 그러면서 1분기, 2분기 이어서 적자폭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너무나도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적의 대응 방안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새롭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주도주로 해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이 시간에도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또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하반기에 제가 좀 시선을 다양하게 보셔야 된다, 매매 전략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약하거든요. 주도주가 약하기 때문에 그 수급을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주도주가 필요한 건데 지금 다가오는 이슈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에 대해서 또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네. 현재 또 상당히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꼽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는 2차전지 그 AI 이 추억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뭔가를 좀 준비를 하셨을 텐데 바로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아마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게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제 관점이에요. 제약바이오가 아마 이제 주도주 중에서 수급을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은 수급이 계속 이제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수급이 계속해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지금처럼 조정이 나올 때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쪽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반기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도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그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뭐 IRA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담보로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다가오는 굵직굵직한 이슈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가장 굵직한 건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 바이오고, 그다음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세 개로 딱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이나 혹은 뭐 바이넥스라든지 혹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뭐 성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계속해서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쪽이 상당히 또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즉 실적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이따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단 키트,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테마가 또 이제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또 이제 세 번째로 헬스 트레이닝 관련된 종목들. 네. 지금 현재 헬스 트레이닝 관련해서 뭐 대마나 뭐 혹은 이제 뭐 낙태권 관련된 종목들, 응급피임약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실적에 대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먹거리는 여전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가로 타도 되나요? 약간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제 또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눌리는 구간에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셀트리온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줬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합병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거지,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감은 그대로 저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셀트리온이 또 어제 물량을 상당히 또 강력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녹십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지금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저점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수급들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실적 성장 기대되는 쪽은 모아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상당히 의외의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또 이 블루엔텍 같은 이런 종목들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이거 하반기에 여전히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다. 워낙에 이제 또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남아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급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종목들은 모아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저는 사실 검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유통업계에 쿠팡으로 거듭날 거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 시세가 좋기는 한데, 간밤에 노보노디스크가 6% 급락했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펩트론이라든지 다른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재 다 오늘 국내 증시에 있는 다른 제약 바이오 대비했을 때 많이 안 좋은데,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부진, 이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비만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시장은 그에 따라서 사실 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따가 또 이제 진단 키트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네. 진단 키트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생겨도 백신 맞고 치료제 다 있는데 왜 올라가냐 하는데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그냥 실적 좋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가 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은 시장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수급이 가장 크게 이제 좌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또 결론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해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나 뭐 최근에 또 일라이릴리도 그렇게 주가 추세가 좋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테마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후보군들 가운데 또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비만 치료제가 또 약간은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나 일레일리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또 뭐 암젠이라든지 임상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쪽은 후보군을 좀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CMO, CDMO 쪽 실적 성장 기대감 가져가는 종목, 그 다음에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 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같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살짝 눌리고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리나 수혜, 생물보안법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쪽을 좀 다양하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관심 유지해보고요. 다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다뤄볼 포인트는 지난번에 이 시간에 제약바이오 저희가 다뤘었죠.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진단키트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로 확대될지, 엠폭스 얘기가 다시 나올지 그 누구도 몰랐거든요. 근데 심상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사실 진단키트는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냈고, 사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오늘까지 해가지고 3포인트 시간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업앤다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수급을 강조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애초에 말씀을 안 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수젠텍하고 랩지노믹스 딱 두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 목요일에는 수젠텍이 조금 더 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수젠텍이 워낙에 물량을 목요일 구간에 강력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을 받아주고 관심을 받아주네라고 판단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수급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이번 주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수젠텍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화요일 날에 야간에 이제 야인 시대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수젠텍을 말씀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또 랩지노믹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에 화요일 날의 흐름을 봤더니 또 윗꼬리를 또 그렸다는 겁니다. 윗꼬리를 그렸다는 건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니까 수젠텍이 대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진단키트가 한번 흐름을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랩지노믹스를 봤더니 이거 진단키트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게 되면 랩지노믹스가 길게 봤을 때 최근 수급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 최근 한 2년 정도 만에 가장 큰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진단키트 이대로 끝나지 않고 수젠텍이 대장으로 먼저 움직였다가 랩지노믹스가 후발주자로 가면서 진단키트 이번 주 더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수젠텍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화요일 날에는 랩지노믹스를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진단키트를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시각을 다양화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주도주가 지금 하반기에 쉬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별주 움직임이 더 강해질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 이제 뭐 상반기나 혹은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였으면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한 차례 급락 이후에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고 주도주가 쉬어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새롭게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군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왜 이렇게 강세가 나왔는지, 왜 이렇게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제 개인적인 뷰로는 진단키트는 이제 슬슬 어느 정도 탄력을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번 주부터 준비를 했고 이번 주 내내 탄력이 나오고 있고, 수젠텍 돌았다가 지금 뭐 랩지노믹스, 뭐 진맥트리스 이런 종목들이 돌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 움직임이 뭐 마스크나라든지 혹은 뭐 호흡기 쪽으로 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또 단기 신고가 써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날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4,000원까지 갔으니까 벌써 한 30% 3일 만에 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단키트 다음을 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새롭게 이번 주에 진단키트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이제 오늘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종목이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될 건가 생각을 해서 진단키트를 꼽았던 거고, 그러면 이제 오늘이랑 내일 해서 또 후속 섹터가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뷰를 좀 집중을 하셔서, 지금 주도주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가 어떻게 주도주 쪽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있는 거 뭐 20%든 50%든 주도주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다른 쪽으로 최대한 이제 우리가 수익을 해칭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단기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각을 넓게 하셔서 수익을 좀 해칭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투자 좀 골라놓으신 거 있으세요?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진단키트가 예. 돌아서 아마 오늘이랑 내일 또 이제 어느 종목이 돌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전에 얘기해 주셨을 때 일찍 진입을 하셔서 지금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그럼 지금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 저는 주시는 슬슬 거죠? 어느 정도 예. 차익 실현은 진행을 하시고, 이제 지금 보면 랩지노믹스 같은 거는 약간 윗꼬리 그리고 있는데 진맥트리스 같이 수급 밀어주는 거는 조금 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 판단 잘 하시고 갈 것 같은 거는 조금 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다만 이제 진단키트는 아마 이제 이 새로운 후속 섹터를 봐야 되는 약간 이제 충분히 좀 탄력이 어느 정도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수급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좀 짧은 매매 좀 선호하시고 또 수급 위주로 종목군 보시는 분들께는 김효율 전문가랑 스타일이 딱 맞아 떨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강조해 주셨던 진단키트 단기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겁니다. 챙기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 잘 잡아주실 테니까요. 같이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